오늘은 우리 면역력 정강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반에 독감에 걸린 한 아이가 있으면 그 반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독감이 걸리고 감기가 걸리죠.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가 다 이 독감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다시 표현하면 면역력이 강한 아이는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또한 전 세계에 휩쓸었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역력이 강하면 그런 전염병에 이겨낸다는 거죠. 이곳에 입사한 한 분과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항문암에다가 이것이 전이돼서 임파암으로 전이된 아주 심한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토사광란을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그래서 위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고, 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 다시 한국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가 낫지 않아서 한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있을 때 대상포진을 10년 동안 대상포진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이 굉장히 아픈 병이거든요. 그 다 면역이 약해지면 걸리는 것이 대상포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겨우 이제 나으니까 또 뭐 코로나가 걸렸다든가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의 문제는요, 면역력이 아주 떨어지고 낮기 때문에 계속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병의 종류만 달라질 뿐이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면역력이 떨어졌는가? 면역력이 저하된 것도 원인이 있겠죠.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로하고 또 한국에 와서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일이 새벽 1시, 2시까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이 자매의 이 병의 원인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입사자들도요, 알고 보면 문제는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병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 또 이 여사님 이야기를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사업한다고 하루에 뭐 4시간밖에 못 잤다든가? 그러면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다 보면 병이 걸리는 이유가 있죠. 그 대부분의 이유는 면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만 강하면 병이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면역력을 올려주면 그 병이 다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면역력 정강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보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물리적으로 우리를 방어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 침, 눈물, 점막, 그리고 점액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천적으로 병원체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눈물도 마찬가지고 침에도요, 강력한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래를 받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점막에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균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끈적끈적한 것으로 딱 싸가지고 침투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을 만들어서 이 밖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다 면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죽전에서 이제 제가 목회할 때 미국에서 오신 한 약사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이민 오신 분이죠. 이분이 피부병으로 고생을 많이 해요. 계속해서 근데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분이요, 결백증이 좀 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젊었을 때 목욕탕에 가지고 때를 미는데, 때는 밀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때가 안 나올 때까지 한번 밀어보자 해가지고 계속 밀었대. 이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피부에는요, 무엇이냐면 면역체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균이 오더라도 이 면역 시스템에서 그걸 다 막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완전히 그렇게 막 빡빡 밀어버리면요, 이게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피부병이 걸렸는데, 이 피부병이 그때로부터 평생 동안 낫지 않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샤워할 때 때밀이로 밀지 마시고요, 요즘은 그냥 거칠거칠한 거 있잖아요, 타올. 이 타올로, 이제 샤워하는 타올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샤워하기 때문에요, 이젠 옛날처럼 그렇게 때밀 필요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기침을 하는 것도 사실은요, 원래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균이 들어오면 이것을 기침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면역의 하나의 체계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이 균을 또 제거하는 그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특별히 피 속에 백혈구가 그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T세포, B세포, 다음에 NK세포, 호중구, 호산구, 또 대식세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병원체를 만나면 병원체를 먼저 감지를 하고 신호를 보내고, 다음에 어떤 세포는 그것을 감싸고, 어떤 세포는 와가지고 죽이고, 다음에 어떤 세포는 그 죽인 것을 처리하는 대식세포는 다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병원체를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피 속을 흐르면서, 피 속은 피를 통해서 세포 곳곳에 하는 것이 피죠. 이 피 속의 백혈구가 우리 온몸을 사실은 경찰처럼 지켜주고, 또한 나쁜 이 병원체는 이제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증가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백혈구가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장내 세균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균을 처치하고, 다음에 장내 세균은 특별히 유익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백혈구의 기능을 조절하고 또는 활성화하고 조절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장에서요 백혈구의 70%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장내 세균은 장은 곧 우리 면역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다는 것은 장내에 유익한 세균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예를 들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30쪽에 60쪽에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평균으로 한 60쪽을 하십시다. 60쪽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이 장에 있는 세균 수는요 100쪽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보다 더 많아. 그런데 이 장의 이 세균은요 거의 한 85%가 유익균이고 한 15%가 유해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익균이 많을수록 이 우리의 면역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에 먹여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공급해야 돼. 장에 먹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특별히
장의 건강에 유익한 섬유질이 많은 채소, 야채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우리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 건강에 나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육식은 장의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더 이제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발효식품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김치는 나빠요. 그러나 신김치 말고 잘 익은 김치는요 유산균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뭐 알약으로 사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식품적으로는 발효가 잘 된 김치, 된장, 청국장, 낫또 이런 식품들이 우리 장에 유익균에 굉장히 좋다는 것이고, 또 채소, 과일, 통곡류, 콩류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익균을 먹여야 되고, 이 장에 오히려 유해균을 증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탕. 또 설탕이 나쁘다 해가지고 설탕 대신에 단맛을 내는 감미료를 많이 개발했죠. 이 감미료도 결국에는 설탕은 아니지만 장의 유해균에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이 장의 건강에 좋지 않다. 곧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백혈구를 이제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백혈구를 생산하는 곳이 어디냐? 골수에서 생산해요. 골수는 뭐냐면 뼈 속에. 여러분 이제 옛날에 닭 먹으면 닭 뼈를 씹으면 닭 뼈 속에 뭐 피 같은 그런 게 있죠. 그게 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뼈 속에 뭘 만들어내냐면 모든 혈액을 다 만들어냅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수가 윤택해야만이 우리 피의 건강에 좋고, 두 번째는 우리의 면역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수를 약화시키는 것은 피하고 골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 골수를 약하게 만드는가? 피를 만드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철분이죠. 다음에 비타민 B12입니다. 엽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철분이 약하게 될 경우에 우리 골수가 부실하게 되어서 적혈구 생성이 떨어지고 빈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할 때, 항산화 영양소가 주로 무엇이냐면요, 푸른 채소가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푸른 채소, 다음에 또 무지개 색깔의 여러 가지 채소, 빨갛고 또 까맣고 파랗고 희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채소가 항산화 채소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를 적게 먹을 때 골수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몸으로 독소 또는 환경 오염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골수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금속, 납수원, 카드뮴, 농약, 또 방사선에 노출될 때, 이럴 때 골수 기능이 현격히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술을 섭취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를 만드는 줄기세포가 약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골수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죠. 또 수면 부족이 또한 우리 골수를 굉장히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약물이 우리의 골수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항암물질, 항암약 이런 것들은 우리 뼈의 골수를 아주 파괴시키는, 그래서 백혈구 숫자가 현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또 방사선 치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뼈의 골수를 약하게 만드니까 백혈구가 이제 약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뭐냐?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철분, 비타민 12, 그리고 단백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우리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데, 철분이 많은 것은 뭔가? 시금치 또는 무청 이런 것들, 식물에서도 많이 구할 수 있죠. 다음에 해조류도 많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12는 보통 이제 고기에는 있고 식물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점점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많은 식물에서 비타민 12가 있고 특별히 김, 해조류에 아주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양소는요, 우리가 반드시 바깥에서 이렇게 먹어서 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12는 우리가 그걸 섭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항산화 식품을 많이 섭취하라. 이건데 이것은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푸른 색깔의 모든 채소에는 비타민 C가 많고요. 고추, 시금치,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셀레늄은 예를 들면 이제 경과, 대표적인 것이 브라질 넛이죠. 이런 데 셀레늄이 많죠. 이런 것들, 브로콜리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할 때 골수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 또는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렇게 되죠. 다음에 이제 잠이 참 중요합니다. 충분히 잠을 자게 되면 이 골수가 윤택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별히 햇빛을 쬐는 게 참 중요하죠.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형성되고,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칼슘을 흡수해서 뼈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D는 우리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은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 했고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여러분이 걱정, 염려, 근심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골수가 마릅니다. 면역이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딱 받고 염려를 하면요, 얼마 안 돼서 암 걸린 사람 봤습니다. 그만큼 이 염려, 걱정,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골수를 마르게 해가지고 우리 백혈구 생산이 안 되고 아주 면역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잠언 3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악을 떠나게 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